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전거 운동을 하고 와서 따뜻하게 생강차 한잔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버스를 타던 지하철을 타던 웃는 얼굴을 참 보기 힘들어요. 왜 사람들이 웃는 얼굴이 없을까? 오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얼굴 속에 보면 이렇게 관상에 쭉 풍겨 나오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좀 괜찮다, 멋있다. 저 사람 마음이 참 편안하다, 부드럽다, 따뜻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얼굴 자체. 근데 두 사람 다 불행한 사람이 웃지 않는 거나 따뜻한 사람, 이렇게 푸근한 사람이 웃지 않는 건 전혀 다릅니다. 얼굴에서 풍겨 나온 게 달라요.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질적, 품격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질을 높여라. 어떻게? How to? 우선 각종 성인 질환이 있으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지난번에 있잖아요. 이 당뇨병, 빙산의 일각입니다. 10%가 당뇨병이고 나머지 90% 우리 몸속의 조직과 기관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울 수가 없어요. 삶의 질이 높아질 수가 없어. 우울증, 불안, 초조, 긴장, 그리고 또 자신감도 떨어져요. 심장 기능도 떨어져. 대인관계도 소원해져요. 히키코모리, 대인 기피증이 생겨. 그러니까 뭔가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 돈이 많다고 삶의 질이 오른다. 그것도 아닙니다. 학력이 높다고 그것도 아닙니다. 명예가 높다고 권력이 높다고 그것도 아닙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즐거운 삶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생각을 바꿔라. 작고 소소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걸 갖다 소확행이라고 그러죠. 그 작고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갑자기 큰 행복이 뭐 어서 떨어지는 이런 뭐 100억짜리 무슨 복권이 당첨돼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자연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들과 대화. 그래서 자연과 함께하면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등산하는 사람, 오지 탐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얼굴 자체가 틀립니다. 비교 욕심을 버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정신 건강이죠. 그리고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마음이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뭘 내려놓는다. 뭘 내려놓는 거야? 뭘 포기한다는 거야?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뭘 내려놓는다. 뭘 내려놓는 거야? 뭘 내려놓냐고 얘기하면 전혀 답변. 애과 2절 부르면 답을 못 내요. 용서하고 용서 비는 게 내려놓는 겁니다. 마음속의 찌꺼기를 내려놔야 돼요. 그걸 머리에다 이고 양손에 들고 어깨에 치고 이고 치고 또 안고 있으니 무거운 마음과 무거운 육체를 갖고 사니 삶의 질이 가볍고 날아갈 수가 없잖아요. 용서하고 용서 빌어야 그것이 마음을 편하게 하는 첫 발걸음이에요. 그리고 육신도 편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돼요. 최소한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유지를 해놔야 됩니다. 어제도 여기 40도 안 돼요. 젊은 여자야. 사연이 뭔지 모르지만 딴 사람의 그 팔짱을 끼고 걸어갑니다. 흰 지팡이 짚고. 시각장애죠. 그리고 즐거움을 만들고 찾아야 됩니다. 남이 너 즐겁게 살아라고 시간도 주지 않고 즐거운 요인도 주지 않아요.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그리고 내 몸에 신경 쓴 만큼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데 몸이 건강할 리가 없잖아요. 술 먹고 담배 먹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결국 50이 넘어서 COPD 숨을 못 쉬어가지고 헉헉거리고 그냥 죽어 자빠지는 거 아니야. 그걸 누구 탓을 해?
술 먹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식도 정맥류 터져가지고 술이 그냥 이 식도 정맥 여기가 터져가지고 그냥 피가 콸콸 나오고, 게다가 복수차, 간경화, 간암, 그걸 누구 탓을 할 거야? 내 몸에 신경 쓴 만큼 삶의 질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삶의 질은 건강과 직결됩니다. 결국 건강을 지켜야, 내 몸을 사랑해야 삶의 질이 올라간다. 높인다. 높여진다. 높아간다. 건강을 잃으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남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누가 해주겠지, 부모가 해주겠지, 뭐 해주겠지. 천만의 말씀. 20살이 넘으면 객체입니다. 혼자예요. 범죄도 혼자 해야 돼요. 혼자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 탓하는 시간만큼 내 인생의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낭비된 거 뺏긴다는 거예요. 비교, 욕심, 불평, 불만, 미움, 분노, 원망 하는 시간만큼 내 인생은 불행해. 이런 건 전부 다 음이잖아. 동양학적으로 이건 음이야. 지금 양이 가득 차서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게 가득하니 쥐똥 씹은 얼굴하고 살 수밖에 없지. 그게 관상이, 쥐똥 씹은 얼굴 관상이 나오는 거야. 야, 저 새끼는 왜 얼굴이 저 모양이야. 와, 뭐가 완전 비린내라네. 이렇게 나왔어, 딴 사람이. 근데 말을 안 하지. 자신의 식습관, 생활 습관을 개선해 건강한 것부터, 건강에 좋은 필요한 것부터, 가공식과 이 초가공식 식품 첨가에 들어간 이게 좀 인조식품 줄이고 자연식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라. 내 몸에 좋은 것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여행을 즐기는 것도 굉장히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전국의 100대 유명 산을 한번 찾아가는 이런 프로젝트. 꼭 가면서 또 풍수지리학상으로 또 연구하고, 그 다음에 유명 사찰 연구하는 것도 좋고, 그 사찰 내에 뭐가 어떻게 세 있고, 저 건물은 왜 크고, 저건 왜 적고, 이건 왜 동쪽에 놨고, 이건 왜 서쪽에 놨을까, 저건 왜 이 밑에 이 다리깨기만 있고 위에 저렇게 집을 지었을까, 마루를 지었을까, 이런 것들. 이게 풍수지리학상, 그 다음에 건물 배치상,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 아주 신비롭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 지명 연구 유래, 건축물이나 뭐 풍수지리 연구하고 동네 지명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혼자 좀 쑥스러우면 그 뭐 산악회 같은 거 있잖아. 그때 쫓아다녀. 한 달에 한 번씩들 가잖아.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건 하는 거고, 나는 내 마음, 나는 다른 목적을 갖고 가는 거야. 이렇게 여행을 즐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연구하다 보면 지식과 지혜, 오이시덤, knowledge and wisdom 쌓입니다. 그래서 아는 놈이 센 놈이에요. 나이 먹으면서 제일 서글픈 거, 일단 아픈 거야. 아픈 건 서글픈 거고, 두 번째는 무식한 거예요. 고기 덩어리만 디룩디룩한 거, 이거 얼마나 무식한지 아세요? 서글픈 겁니다. 우리 뭐 이제 웃긴 말로 대가리 속에 든 게 없어요. 그럼 뭐만 나와? 아주 일상적인 쓸데없는 얘기만 나와. 그러니까 빈 깡통이 요란한 거야. 아시겠어요? 머릿속에 지식까지 knowledge and wisdom 이걸 가득 채운 사람, 그게 삶의 질이 높은 사람이. TV 보는 시간이나 핸드폰 보는 시간 좀 줄이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행을 하면 그 여행은 나그네 려자에다가 뭐 단일 행자, 이게 여행이에요. 그냥 거주지를 떠나서 그냥 댕기라. 가까운 산책도 다 여행입니다. 귀찮아서 하지 말고 그냥 즐기면서 다니라. 그러면 매일 바뀝니다. 사람도 바뀌고 신비로움, 신비감, 호기심이 생겨. 이러면 호르몬이 활성화돼. 또 그런 걸 통해서 마음에 뭔가 호르몬 활성도가 높아져요. 걷기 운동해요.
관절 좋아져, 근육은 좋아져, 뇌 기능 좋아져, 피 좋아져, 혈액순환 잘 돼. 전신 운동 되잖아. 일석 한 200조 정도 될 거예요, 이거.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면. 그러니까 다니라 이 말이. 나중에 아파서 병원에 들어놔가지고 죽기 전에 그때 다닐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그리고 당연병은 스스로 치료하세요. 내가 먼저 겸손하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고마워요. 먼저 해야 돼요. 상대방의 당연병을 치료하려 하지 말고 내 스스로 당연병을 먼저 치료하세요. 그러려면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100명을 놓고 봤을 때 나는 몇 등 정도 하고 있나, 아시겠어요? 그리고 마음의 주머니를 크게 가져라. 지식과 지혜, 직간접적인 경험, 평생 학습, 뇌를 자극해서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주머니를 크게 가져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뭇거리지 말라.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할까 말까, 상가집에 갈까 말까 가는 게 나아요. 또 뭐 누굴 만나려고 그래, 모임에 이거 갈까 말까 가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그냥 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뭐 투자하고 다단계 이런 데 가라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과 시간 나면 만나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시간 나서 만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내서 만나야 돼요. 이거 역시 죽을 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있죠? 그래서 지금이 가장 적당한 시기니 실행하라.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큰 수학이요 보물은 지식과 지혜를 많이 가지고 사는 겁니다.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매일 에브리데이 공부해야 되는, 일신우신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이고 품격을 높이는 겁니다. 여기서 품격을 높이는 것은 지식과 지혜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일반 상식 범위 내에서 언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면 됩니다. 미안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는 거 많고 겸손하고 양보심 많고 그럼 된 거 아닌가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남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 나누고 베푸는 거. 뭐 유형적 무형적 나눔이 다 다르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당당하게, 때로는 힘차게, 때로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향기롭게 이렇게 사는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뭘 미움, 분노, 원망, 불평, 불만이 가득한 채로 쥐똥 씹은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전신 건강을 지켜라. 꾸준히 학습 활동 평생 학습해라. 그 다음에 쓸데없는 데 돈 낭비하지 말라. 내가 쓸 돈을 항상 지켜라. 자식에게 투자하지 말라. 서울역에 거지가 덕을덕을합니다. 아시겠어요? 미움, 분노, 원망, 비교, 욕심 이런 마음을 가지는 시간만큼 내 인생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불행한 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아주 불편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떨어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삶의 질 떨어뜨리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도 본인의 생각에서 첫발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삶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한 단계 높은, 또 한 단계 높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괜히 자전거 타고 와서 그냥 생강차 한잔 따뜻하게 마시면서 창가에 햇빛 들어오는 거 등가죽 쐬고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사는 게 참 멋있는 인생이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시간. 그래서 정리해 본 겁니다. 제 나름대로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 지식, 지혜를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
좋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사항들을 알고 계신 분들은 혼자 알고 있지 말고 주변에 나누세요. 아시겠어요? 그것도 전부 다 덕을 쌓는 일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삶의 질을 높여라. How to do. 어떻게 하는 내용을 제 나름대로 일단은 뭐 건강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건강을 지켜라 하는 내용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고 이왕이면 즐겁고 멋있고 당당하고 따뜻하고 멋있는 관상 갖고 나누고 베풀면서 사는 인생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그런 아쉬움에 여러 가지 방법을 정리했으니 뭐 내 상황에 맞게 취사 선택하셔서 멋있는 시간 즐기면서 멋있는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